인간에게 유리하면 발효, 그죠? 인간에게 해가 되면 부패이지, 발효와 부패는 똑같이 다 지구상의 유기물을 누가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그죠? 무기물로 바꾸는 작업, 이게 발효예요. 그런데 이 발효가 되게 되면 어떤 특성이 나냐면 이 무기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향기 분자들을 만들어요. 그죠? 분해서 쪼개는 향기가 뭐야? 향기가 무기물이에요. 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향으로 날아가. 그럼 우리가 그럼 향과 냄새는 뭐가 달라?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냄새가 향이에요. 그죠? 좋다고 생각하면 향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냄새고 악취야. 그럼 악취와 향기의 성분이 다를까요? 같아요. 다 무기물이에요. 분자 수가 적은, 탄소 숫자가 적으면 인간이 대부분 좋게 느끼고요. 탄소 분자가 많으면 좀 그죠? 안 좋게 느껴요. 그렇지만 바로 유기물에서 나와서 무기물로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냄새 분자, 향기 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발효를 하게 되면 향기 분자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죠? 썩으면 악취 분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똑같은 거야. 다 지구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좋게 느낄 수 있는 것과 안 좋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꼬리꼬리한 냄새가 장미나 그죠? 자스민이라고 하는 이런 짙은 향기들을 남자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개인차가 심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저의 추론입니다만 동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꼬리꼬리한 이 냄새가 사람이 내는 냄새라서 굉장히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꼬린내를 익숙하게 느낀단 말이죠. 뭐 아까 된장 얘기하듯이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수하고 참 좋아 이렇게 느끼거든요. 바로 그 게이샤에서 나오는 그런 그 특유의 자스민 꽃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느끼는 사람과 별로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루악 커피 말씀드렸죠, 그죠? 서양 고양이의 뱃속에서 발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효가 되어서 느끼는 그 꼬리꼬리한 느낌의 냄새를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와우, 그죠? 환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동물학자가 쓴 걸 보니까 그런 냄새는 엄마 자궁의 냄새래요. 원초적인 냄새. 그리고 여성의 냄새. 내분기 기관을 통해서 만드는 호르몬의 냄새래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는 게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호르몬이 덜 나오는데 이 냄새는 호르몬의 냄새여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여성적인 냄새의 대표가 장미나 자스민이라는 거죠. 커피 중에서 발효 커피 같은 향을 내는 게 게이샤의 특징이에요. 발효를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죠? DUTCH, 더치가 무슨 말이에요? 네덜란드. 그죠? 더치 사람들이 예전에 그죠? 배로 커피를 운송하면서 배에서 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차가운 물로 그냥 장시간에 내려서 마시던 커피가 더치 커피가 맛이 변질되니까 이렇게 유리그릇 밑에는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그죠? 통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 커피를 담을 거예요. 근데 커피 가루를 제가 아예 갈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고와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이퍼를 이렇게 하나씩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커피를 담고 커피 위에다가도 페이퍼를 한 장 더 얹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물방울을 여기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 3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면 한 8시간 정도?
그죠? 지면 이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다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핸드드립에서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벽을 타고 흐르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바이패스라고 했어요. 그죠? 커피를 추출을 안 하고 벽을 타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가운데만 물 부어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적실 때는 전체를 적시지만 추출을 할 때는 가운데만 부으면 옆으로 확산되어서 나가는데, 밑에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 이렇게, 그죠? 얘들은 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만 부시면 돼. 만약에 옆에다 부으면 바로 물이 들어가자마자 뭐야? 벽이잖아. 그럼 벽 타고 물이 그냥 쭉 흘러버려. 커피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바이패싱을 그죠?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 물길이 만들어지면 안 돼. 물길 계속해서 한 군데로만 흐르면 어떡해?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기계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죠? 평평하게 잘 다져놓지 않으면 물이 쏟아져가지고 한쪽으로 확 쏠려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걸 잘 다져놔야 되는데, 너무 눌러놓으면 막혀서 안 내려가. 그래서 적절한 압력으로 얘를 눌러놓고 평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No bypassing, no channeling. 400ml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물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450 정도. 그리고 더치커피의 문제는 상온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추출이 잘 안 돼요. 상온의 물이 훨씬 좋죠. H2O가 물이 가장 그저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점이 4도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부피가 제일 적어요. 안 움직이니까. 그죠? 이 분자와 분자 사이가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조용히 있어. 그죠? 이건 추출이 제일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들이 움직이면서 공간이 생기고요. 이게 100도가 되면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물 분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막, 그죠? 이 커피 입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막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출이라고 할 때 추의 한자어는 뭐죠? 추출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는 뽑아내다라는 거예요. 추상화, 이미지만 뽑아내는 게 그죠? 추출이라는 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출을, 차나 커피나 다 마찬가지. 침출과 투출은 투과하다. 그래서 투출, 침출은 풍덩 담근다. 그래서 침출. 여기에 이렇게 커피 망을 넣고요. 거기다 커피 다져놓고 물 채워놓고 있다가,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망망 꺼내서 하면 커피가 우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콜드 브루. 콜드, 차갑게, 브루, 우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찬물로 우리면 콜드 브루고요. 더치 커피도 콜드 브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얘도 콜드 브루이지만 콜드 브루 중에서도 얘는 투출이다. 그렇게 풍덩 담그는 방식은 침출이다. 자, 그럼 어떤 게 더 추출이 잘 될 거냐 라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매우 심플해요. 자, 여기가 커피야. 커피는 백이에요. 이 안에 백이 꽉 차 있어. 여기는 물이에요. 네, 이 물은 제로야. 그죠? 물이 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녹여서 끌고 나와야 돼. 어떤 원리로 얘가 나오냐? 간단하죠. 삼투압이에요. 그죠? 서로 압력의 차이가 달라. 세포 안에 압력과, 그죠? 그 안에 꽉 차 있는 압력과 여기가 달라. 그러니까 물이 가서 붙으면 얘가 물이 스며 들어가죠. 삼투압에 의해서 스며 들어가서 녹여서 밖은 제로니까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평형을 맞추려고 하겠죠. 언제까지? 50대 50이 될 때까지. 그쵸? 그럼 50대 50이 되면 스톱이야. 더 이상 침출이 안 일어나요. 더 오래 둔다고 해서 더 나오지 않아. 왜? 압력이 같아졌으니까. 그런데 투출의 경우는
새로운 물을 자꾸 빵자리를 갖다 넣어줘. 그죠? 그럼 여기 50까지 됐을 때 물을 빼고 다시 또 물을 넣어줘. 0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 거 또 빼겠네. 그죠? 얘가 40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30으로 내려가잖아. 물은 여기서 계속해서 0짜리 물을 넣어주고, 투출이 같은 물을 사용했을 때 투출이 더 진하게 뽑을 수 있죠. 그럼 맛의 경우는 어떨까? 농도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맛은요, 식물 세포는 제가 오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벌집 구조라고 그랬어. 그래서 물에 잠겨 있으면요, 그 세포 구조가 팅팅 불어. 그죠? 팅팅 불어가지고 이 세포의 바깥 벽을 구성하고 있는 소위 셀룰로스 성분 같은 게 무너져 내려와. 그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탁해져요. 이론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냥 훑어내리는 애들은, 그죠? 덜하죠. 벽이 무너지지 않죠. 새로운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만 하죠. 그래, 더치 방식은 투출 방식이고, 그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드브루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침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들 강구한 것이 어떻게 하면 상온에 노출되면서도 그 공기 노출을 적게 할 거냐. 그런데 얘가 구조적으로 보면 커피가 어디에?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뚜껑으로 덮이잖아. 물통을 에다가 이렇게 뚜껑 바깥에를 커버를 만들어서 커피를 덮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와, 아주, 그죠? 정말 잘 만들었네. 더치를 사실은 다 공장에서 생산해. 완전히 멸균, 그죠? 시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기계가 커피 위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뿌리면서, 그죠? 장시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부 패킹해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더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커피 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는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죠.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만든 메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차갑게 먹는 것과 뜨겁게 먹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향에 있어요. 온도가 뜨거우면, 그죠? 이 향기 분자들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요. 그죠? 차갑게 먹으면 향기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그래서 향이 코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채널링이 생기거든요. 채널링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어요. 믿고 가지고 그러면 너무 이거 끄덕 되는 위에다 놓고. 걔가 이쪽. 응응 하늘 보게. 그렇지. 그리고 저거 선생님 올려줘.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괜찮아요. 응. 그리고 이제 조절해야 돼. 3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 커피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할까요? 얘가 물이 차니까 그거 조절해야 돼. 여기 내려올 때 어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게 하늘의 계시인데, 불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졌을 때 구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빨간 열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정신을 차려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이 동굴이 메카의 그 예전에 마호메트가 수도를 하면서 그 하늘의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동굴이고요. 그 동굴에 순례자들이 가가지고 참배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요건 지금 이제 가브리엘 천사죠. 자, 커피 열매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계셨죠? 이 달마대사하고 마호메트하고 너무 비슷해. 너무 이야기가 비슷.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에서 9년간 소림굴에서 면벽 수련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국의 선불교를, 그죠? 만든 시조예요. 선불교의 시조. 그런데 재밌죠? 달마대사가 수도를 하면서 너무 졸려서 눈꺼풀을 char라냈다는 거죠? 보이시죠? 눈꺼풀 없는 거. 눈꺼풀이 떨어진 곳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대요.
무슨 나무였어요? 차나무. 그래서 그 이파리가 눈썹을 닮았대요. 근데 그걸 끓여서 먹어보니까 졸음이 오지 않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 예전부터 힘이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죠? 이 목동의 이름이 뭐라? 칼디고, 요 염소들은 왜 커피 열매를 먹고 기운이 나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디라는 목동이 나도 한번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이슬람의 승려한테 이야기했더니 요 뒤에 이슬람의 승려가 있네요. 이슬람 승려의 이름은 수피라고 해요. 수피. 이 수피가 뒤에서 지금 춤추고 있네. 그죠? 전설 속에서는 이 수피가 그죠? 커피를 맛보고 마셔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피를 중심으로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요. 깨어나라 아침이므로 아침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시간이라. 팔을 벌리라 영접할 아름다운 이가 왔도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슬람의 유명한 시인데 여기서 아침에 포도주라는 말을 쓰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요 아침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때 뭘 마셨어? 커피를 마셨다고요. 자, 유럽 문화,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는 건 와인이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 그죠? 식사를 하는데 물을 갖다 놓고 식사를 하는 건 개구리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근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던 건 유럽이, 그죠? 유럽이 맹물을 마실 수 없는 문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럽은 물이 좋지 않았고요. 수인성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그냥 생수를 마실 수가 없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돼. 안전한 물 1번이 뭐예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안에서는 대장균이 살지 못해요. 나폴레옹 군이 이동할 때에는 뒤에 따라가는 게 급수차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요? 포도주를 실은 마차가 따라가야 돼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가서 쫄딱 망했어요. 왜? 그 추울 때에 군인들이 그죠? 보급부대가 끊겨서 와인이 안 와. 예전에는 전쟁을 하려면 술을 먹어야 했어요. 가서 사람 죽이는 일을 술을 먹어야지 하지 그렇게 안 하고는 못 하잖아요. 치는 문제. 술 먹고 일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하는 사람들 막걸리 받아줬잖아요. 그죠? 다 술심에 일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 때에 술을 먹고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계속해서 막 팔 잘리고 막 그죠? 사상 기계를 쓰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농장에서는 뭐예요? 술 먹고 일하다 보면 섭들고 싸우잖아요. 사고가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구한 게 커피 그리고 차였어요. 이게 커피와 차가 고급지잖아.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공장은 우리 공장은 쉬는 시간에 차 준다? 니들은 아직도 막걸리 먹니? 처음에 그죠? 스페인, 포르투갈 처음에는 이제 그 네덜란드부터 출발이죠. 그죠?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다 이런 앞에 경쟁자들을 제끼고 영국이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라는 게 저의 고민이고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확인하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커피와 차와 관련되어서는 영국이 차를 선택함으로써 그죠? 깨어있는 국민을 만들었고 그 깨어있는 국민들이 결국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술을 버리고 차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차 시간에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커피 시간이니까 술을 버리고 사실 차보다는 커피가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그죠? 커피를 선택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카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의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천명했고 전 지구에 영향을 끼쳤어요.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깨어있음 뒤에는 제가 보니까 인구가 있었더라고요. 15세기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영아 사망률이 그죠? 굉장히 높아서 아이가 낳으면 절반은 죽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의학이 발전되고 이제 그저 천연두도 그저 개발하고 하면서 17세기, 18세기로 들어오면서는 영아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또 인구가 16세기에서 17세기로 가면서 인구가 4배가 늘었대요. 그 인구들이 어떻게 해외로 나가서 전부 그저 이주를 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영국 땅덩어리 복잡복잡 하니까.